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장중에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이제, 잘 올라가다 마이너스 가기도 하고요. 등락이 심해서, 좀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평가손이 나네? 그래서 또 있다 보면 또 다음날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가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팔게 되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올라가면 또, 계속,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서 목표가를 높여놓고 있고, 그래서, 놓칠까봐, 그런 거 두려운 것도 있고요. 또 신규로 들어가면, 물릴까봐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높은 수십조짜리들이 급등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어떤 게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절을 하게 되고 하면 다른 가는 구조처럼 또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그냥 과거에 옛날에 1년 전에 작년에 사서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면 되죠. 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 고점 놀이할 때, 고가 놀이할 때 등락을 무시하면 됩니다. 추세선만 보고 그 추세선의 붕괴되면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끝까지 내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이 아니라면 머리 꼭대기 사실은 지나고 나도 전문가들도 팔기 쉽지 않죠. 그래서 주식 격언에 무릎에 사서 머리를 팔아라. 그러면 머리가 어깨에 팔아라. 근데요. 어깨가 어딘지 그거 알면 다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의 90%는 대중 투자자들인데 대중 투자자들은 사고 팔고 했을 때 거의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부터는 그냥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수익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한종목, 그 다음에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작년에 아무 때나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산 게 가장 좋아요. 샌디스크도 작년부터 있으니까. 또 그 전부터 24년도부터는 발란티어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50, $60, $150였으니까 그래도 3배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한두 달 만에 이 초대형주들이 수백조짜리들이 그냥 50%, 100%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정확히 잡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막 분산 투자해놓고 이랬더니 오히려 힘들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저 주식은 내가 보는 건 3배 올랐는데 내 거는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저건 100%, 내 건 50%밖에 안 올라요. 비교하다 보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남들하고 비교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주식은 자기만 봐야 되죠. 그래서 투자 철학이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해서 계속 직접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 그럼 그게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가지고 확신이 있을 정도로 돼서 시장이 어떤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투자 철학이죠. 그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저 시가총액 위에 있는 것들만 주로 갖다 놨는데요. 보시면,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크게 하락했죠. 오늘 뉴스에 점검 방송만 틀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겠죠. 서비스 나우, 또 같이 실적이 서비스 나우 잘 나왔는데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빠졌죠. 테슬라도 좀 빠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익이 좋은 것은 메타 플랫폼스가 한 10.4%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샌디스크가 지금 여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로 15%씩 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는 현재 이제 정규장에는 $539인데요. 시간에서 $600대 갔습니다. $600 가고 그래서
엄청 이제 주가가 움직이죠. 우리 국내 주식도 보면 마찬가지로 국내도 하이닉스가 오늘 7%대 가다가 또 4% 내려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16, 6천 내려와 있고요. 현대차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샌디스크, 요쪽이 바로 이 메모리가 하는 게 바로 스토리지 메모리. 저장하는 메모리죠. 우리가 메모리도 저장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주로 SSD, USB처럼, 그래서 핸드폰 들어간 메모리, 고용량을 저장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HDD를 대체한 거잖아요, SSD. 그 SSD를, 지금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SSD 가지고, 스토리지 이제 저장하는 거, 패키징을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들, 기업이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그런 회사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반도체는 급등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들은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이 대비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일례로 이렇게 어저께,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이제 3년 뒤에 메모리가 부족하다, 3년 뒤에도. 메모리가 부족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3년 이내에 나오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어디 전쟁 리스크보다 만약에 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하옥시아부터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럼 여기서 한 곳이 공급을 제한 못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로봇 자체 내에 로봇 안에 이제 머릿속에 가는 저장하는 건 SSD 메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부족해 공급이 메모리 SD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면 로봇 안에 메모리가 없으면 깡통 인간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듯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위험이다. 그리고 또한 또 지정학적인 대륙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테슬라 미국 회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 리스크를 줄이자. 그래서 테라팹을 건설할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원래 이제 머스크는 워낙 미래를 보는 미래형 인간이기 때문에, CEO이기 때문에 우주도 먼저 개발 참여하고 전기차도 먼저 하고, 이제는 그전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계속 리스크라 그랬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서, 즉 스토리지 메모리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럴 거다. 물론 TSMC가 생각한 GPU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니까 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테슬라는 그 다음에 모델 X, 모델 S, 모델 S와 모델 X를 앞으로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고, 그 예정 이제 텍사스에는 프리몬토 공장에 모델 X와 S를 생산한 공장 라인을 옵티머스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환하면서 이런 과정에 공백기가 생기죠. 그 공백기가 생길 때는 지금도 이제 모델 X와 S가 덜 팔리는 겁니다. 덜 팔리고 있어서 이런 거 계속 가만히 또 잘 안 팔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기도 가는데, 옵티머스 로봇이 해서 그걸 판매하고 공장에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일로 가겠다고 이렇게 미래의 전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 실적은 그러면 오랫동안 쉽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주가가 여기서 12월 달에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슬라는 지금까지 실적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과거 여기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 그 다음부터는 주로 12월까지 이럴 강세고요. 후반부에 즉 하반기에 강세고 상반기 잘 안 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하반기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상되니까 주로 성장 기업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주로 세고 상반부에는 잘 약하고 그런 측면. 그래서 이게 계절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절성으로 지금부터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2월 포트를 조정한다면 12월 하전이나 1월, 2월 때 포트를 좀 줄이고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확 빠지면 반타작 나면 그때 들어가면 또 쉽게 수익이 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앞으로 예상을 하면 당분간 실적은 쉽게 못 나오는 거죠. 이 공장 전환도 하고 되면. 그리고 옵티머스를 생산해서 이제 100만 대를 장기적으로 생산한다면 옵티머스를 얼마나 싸게 할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겠죠. 그러면 비싸면 100만 대면 자동차 생산한 것보다 훨씬 전환한 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좋아질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양산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대수로 보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28년도부터 양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저기 예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5천만 원에 5배예요. 자동차가 생산 대수가 연간 9천만 대 내외인데 그러면 한 2천만 대 내외만 로봇이 생산돼도 자동차 시장만큼 커지는 거죠. 그런데 2030년대는 이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면 9천만 1억 대 이런 게 아니죠. 수십억 대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2030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의 상장 이슈라든지 로보타 이렇게 하면서 현대차가 사실 원래 대형주 중에 현대차가 그냥 올랐죠. 올해는 작년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순식간에 1월 초부터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98%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형주가 가장 많이 올라온 건 현대차예요. 예상보다 다르게. 그래서 시가총 이동도 가고 이게 이제 테마처럼 움직였죠. 그만큼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성장 산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존이 지금 밑으로 오른 철강이라든지 이런 버스골드에서 LG화학이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생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가도 안 움직이잖아요. 많이 빠졌다 주식 올라간 게 아니라 그만큼 이 AI 혁명 시대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 CEO는 2030년도 직장 없어도 된다. 막 부유가 생산 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나라도 부강하고 되니까 그냥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다고 되냐고.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크게 흐를 때 나는 현대차를 사놓는다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면 그제 세계 1등인 테슬라, 옵티머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면 테슬라를 사놓든지 현대차를 사놓든지 과거에 이제 로봇 시대가 온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냥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감속기, 그 다음 24년도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트, 테슬라들은 로보티즈 이런 것만 사놔도 그냥 200만 사도 2천만 원, 3, 4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1천만 샀으면 이미 매덕되는 거고, 그것처럼 지금도 보유를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런 시대가 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투자해 놓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움직임의 핵심적인 시장의 큰 흐름은 AI 시대가 혁명 시대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도구들이 있는데 이 AI 에이전트 도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는 이 AI 에이전트 도구들이 기존의 사업부를 기존의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죽이는지 아니면 같이 더 살리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 도구들을 가지고 이익이 나온다든지 증가된다든지 매출이 증가된다면 이것은 엄청 앞으로 주가도 이쪽 위주로 가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도구들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오히려 그 사업부가 없어진다든지 쇠퇴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업은 생존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를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판매하고 그러면 엑셀이라든지 워드 이런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GPU를 초기에 많이 샀습니다. 메타플랫폼에서도 많이 사고 GPU를 많이 사서 AI 데이터 센터를 해서 그 다음에 학습을 해가지고 뭐 MS 오피스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로에도 보고서 작성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들 말고 다른 걸로 구글에서 해서도 보고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의 제미나이라든 이런 AI 도구들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시장에서 투자자 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럼 이것도 방어가 충분히 기존의 사업부가 얘들도 AI를 투자를 계속 하니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23 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주도를 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시가총 1경도 가고 시가총이 5등 안에 계속 있어서 그런데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못 보여준 이유가 이게 바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서 데이터센터 이게 학습하는 GPU가 학습하는 이 데이터 센터를 빨리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즉 정점까지 투자를 해놔야 되는데 투자만 돈만 들어가는데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빨리 공사를 단축해서 빨리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럼 GPU도 부족하지만 메모리가 부족하잖아요. 특히 더 이제는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는 기업이 있으니까 바로 그 서비스 단계 넣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보여주는 게 바로 베타 플랫폼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AI 도구들이 광고를 많이 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수익성과 매출이 급격히 증가되고 사용자도 증가됩니다. 하루 사용자가 3억 5천 명 정도로 하루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보여주는 메타는 올라가고요. 요거 못 보면 못 올라가는 거죠. 마이크로는 공급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공급 부족에 우려가고 얘들도 공급 부족 데이터 센터 못 만들고 있고 덜 만들어 늦게 지고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은 부족 수혜를 보는 인프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우리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보시면 똑같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변곡점입니다. 하이닉스 10배 왔는데 이제 90만원대 안착하면 이틀간 안착하면 이것은 100만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40만 3만원까지는 일단 가야 되는 거죠. 뭐 행보하다가 가든 그냥 큰 하락, 추세 하락이 없이 요 주봉이 하늘선이 안 깨지고 그냥 등락 뭐 1, 20분 등락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추세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2월 달부터 3월 달에 이 반도체가 조정받을 거라고 박스권 행보하든지 급등락 조정하든지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틀릴 것 같아요. 그냥 좀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100만 원 안착하고도.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 4,947억 팔고 코스닥도 팔고 특히 금융투자에서 ETF 많이 봤던 게 ETF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금 어디 갈지는 모르지 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이 수급을 이렇게 보면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보면 삼성전자는 2조 7천억 정 자사주가 사면서 이렇게 나왔어 대다수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선 개인이 급격히 사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이 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안 사고 기관은 그냥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큰 손들 개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 받아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거에는 코로나 동학개미들은 때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다가 단숨에 더블 갔습니다. 5만 더블 가면서 외국인 계속 팔았는데 그러고 끝없이 빠졌잖아요. 이것은 업황이 나빠져서 그렇고요. 그때 코로나 때는 잠시 짚고 가면서 IT 부품들이 해서 반도체가 좋아. 지금은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혁명시대에 그 몇 년 동안 계속 업황이 좋기 때문에 고점의 논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견조한 조정받고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마 다음 주까지 다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보면 조정이란 게 이번 달에는 42%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된대요. 선도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주식을 선도를 보면 스토리지적 랜더 메모리를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샌디스크는 오늘 6만 원대 갔으니까 이번 달에 130% 6만 원이면 16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덜 올라간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 보시면 지난달에 20%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최소한 20% 올라간다는데 이게 2배 올라 40%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샌드시크로 보면 여기서 올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는 긍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저는 삼성전자 17만 원, 하이닉스가 90만 이틀 안착하면 삼성전자 조정 없이 그냥 25만 원까지 하이닉스도 140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닌데 계속 그래서 장중에 등락은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반기 집중 세트는 이미 집중해놨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로보티즈, 원익, IPS가 코스닥 시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계속 관심으로 집중하는 또 비중을 일단 유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대형주로 돈 버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저는 한마디 끝날 때 하는데요. 글로벌 K자형 성장 시대에는 코스피, 코스닥 총 상위주가 정답이다. 코스닥도 로보티즈, 원익, IPS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하시라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